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여기 강의 들었던 분 계신가요? 없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이름이 이렇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름이 있었나요? 작년에도요? 작년에 5월쯤 하셔가지고 학생들 이름표 잘안 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 시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포멀한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 자리 함께 해서 고맙고요. 아까 우리 김상명 학장님께서 소개했듯이 아주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일화가 있어요. 3년 전에 기네스북에도 한번 신청을 해보겠냐 해서 제가 기네스북에도 신청을 했어요. 최장 CEO로 그랬더니 CEO라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대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치프 이젝티브 오피서로 해서 지분이 1%도 없는데요. 29년이기 때문에 한 세대를 이제 회사에 몸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직업이 CEO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그냥 거기에 젖어 있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긴장 속에서 이렇게 살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정상으로 올라간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앞을 보니까. 근데 앞으로 가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에 이메일을 봐요. 왜 보는지 아세요? 혹시 해고 통보가 아닌가 봐요. 그게 익숙해졌어. 매일 아침에 딱 이메일 열어봐. 되게 아침에 이메일을 해고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못 들어가요. 컴퓨터도 손을 못 대고 그냥 자기 짐만 싸서 비서가 채워주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긴장 속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나는 일을 좀 즐겼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아주 장한 후배들인데 오늘 김상용 학장님한테 얘기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수능 점수로 해도 서울대하고 거의 같다. 수재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 320명 정도 되고 서울대 한 1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순위로 수능 시험을 치면 똑같대요. 150명까지.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나라에서 수재들을 이렇게 또 강의하게 된 것들을 정말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균형적인 삶인데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크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일, 가족, 시간, 돈.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네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양쪽 저울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다. 삶의 균형은. 그게 아니고 역동적인 거예요. 네 가지가 움직이는 거죠. 계속. 어떤 고정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도 삶이 그렇게 변화가 역동적이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균형적인 삶을 좀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또 공부하면서도 여태까지 삶도 여태까지 여러분들도 다 살면서 다 균형적인 삶을 살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가 일이죠.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뺏기고 또 가족하고도 좀 주의하고도 멀어지고 그런 평행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네 가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다르게 좀 다섯 가지를 내가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그 시기에 맞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아까 96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한 29년 동안 이제 스타키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100% 투자법인이죠, 한국이.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제 대표이사로서 근무를 했었고요. 잠깐 제가 그래도 양력을 좀 얘기 좀 드려야 될게요. 현재 내가 장애인 부모 후원의 이제 공동대표인데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을 보면요. 실제로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부모들이 안타까운 게 장애인 아보다 하루라도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장애인들보다는 장애 가족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를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죠. 이것은 뭐냐면 강소기업이죠. 히든 챔피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 중에서 아주 강한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CEO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중소기업들한테 뭔가 도움이 돼서 특히 국가에도 요청을 해서 뭔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러면 좀 강소기업을 갈 수 있는 길을 좀 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소기업 협회를 2017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3천 명의 회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직장을 갖고 학업을 하면서도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경우 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또 강소기업을 일굴 수 있게 그런 포부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청각업계에 한 35년간을 종사하면서 난청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알아서 그래서 난청인들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난청협회를 만들고 한국에서 청각장애인 등록증 있는 분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보청기를 한 80% 이상을 지원해줘요. 근데 그게 한 그 8년 전에 제가 이제 의사들하고 노력을 해서 그 제도를 마련하게 됐고, 굉장히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난청협회를 이제 2023년도에 맡아서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려대 MBA 교우회장을 했었었고 33대. 또 제가 이따도 얘기했지만은 또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국전 작가가 생소할 텐데 국전 작가가 뭐냐면 1970년, 80년대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전 작가가 돼야지 실제로 미술 활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후원회장을 했었었고 회장을.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전환점이 됐던 게 있어요. 혹시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도 계신가요? 혹시 카투사 있어요? 어디서 구매했어요? 나도 동초인데. 인벤터리 저기 저 보병 사단. 네, 맞습니다. 전투병. 그래서 우리 그래서 카투사 후배가 있네. 작년에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또 미국 문화를 배우고 또 그럼으로써 내가 미국 회사에 29년 동안 복무하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됐고, 그래서 제가 카투사 전우회를 창립을 했어요. 한 15년 전에. 이게 이제 저기죠. 제가 카투사의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보청기를 접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때가 바로 7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접하게 돼서 이제 보청기하고 만남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병장 출신으로 국가 원수 예우를 받아서 사회를 받은 거는 제가 최초이자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 사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미국만이 아니고 UN 참전국 다 전체에서 그 국가 원수에 대한 대우받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때가 바로 뭐냐면 60주년이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60세가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환갑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카투사 전우회가 1950년도에 6.25 전쟁 때 미군을 돕기 위해서 코리안 아그멘테이션 투 더 US 아미라고 그러죠. 카투사. 그렇게 해서 창립이 되면서 그래서 그 행사에 내가 이제 국가원수 자격으로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아까 내가 네 가지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균형적인 삶에서 뭐냐면 일, 가족, 시간, 돈이야. 근데 여기서는 내가 5가지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일이죠. 일은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삶에서 일을 빼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일을 위해서도 사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모든 걸 다 잃어도 일을 잃기 싫은 마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균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CEO로 이렇게 오래 있으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희생을 많이 했어요. 나에 대한 즐거운 시간도 희생을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요. 내가 성공하고 난 뒤에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들, 뭐 기후봉사 이걸 하겠다 그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아요. 기후봉사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는 생각 갖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도. 공부하면서도 시간 쪽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바로 그게 난 균형적인 삶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로 해서 코로나가 끝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업체들을 상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또 몇 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지금 요새 경영학을 배우면서도 달라진 게 많아요. 예전에 제가 경영학을 배울 때는요, 뭐 격리, 회계 그런 게였어요. 그리고 다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런 걸 위해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은 뭐 세일즈 퍼스트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세일즈 퍼스트.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그렇죠? 되게 요새는 그 마케팅이나 영업 관리, 고객 관리들을 다 이 시스템으로 하죠. 전 세계 1위죠, 이것이요. 이 회사 중용을 많은데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시도하고 거의 30%의 매출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우리가 한 2년 됐는데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지만 전사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매일 저는 이제 직원들하고 온라인으로 9시에 정확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일즈포스 툴로 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각 영업사원들의 매출, 또 회사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 측정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파워 BI, 또 실시간대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요새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최 GPT도 그렇고 AI도 그렇고요. 일을 꼭 너무 투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령을 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실시간대로 평가하고. 근데 그것이 딱 꼭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할 수 없어요. 효율화를 위해서 할 수 없어. 직원이 어떻게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일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로 가죠.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뭐냐면 메디치 가문인데요. 14세기, 18세기에 그 르네상스가 됐죠.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들이 그때 단테 그분들이 이제 활동하실 때인데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이제 이태리에서 금융업을 하면서 이제 그 부를 이제 환원을 예술가만이 아니고 과학자들한테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외 출장 같은 데 가고 그러면 먼저 미술관을 먼저 찾아봐요. 그래서 시간 나면 미술관을 가요. 또 아니면 그런 그 오페라나 그런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메디치 이펙트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뭐 전문가 뭐 이제 경영을 해서든가 뭐 전문가가 됐지만 누구보다 먼저 앞서려면요 뭔가 달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조적인 거예요. 근데 창조적인 거를 자기 개발을 막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예술이나 그런 분야를 접하게 되면 1 플러스 1이 3, 4, 5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도 있지만 딴 분야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꼭 예술만이 아니더라도 그 딴 분야를 함으로써 바로 그게 더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되거든요. 특히 문화예술이 그런 시너지 이펙트가 중요해요. 바로 문화예술을 발전하려면 소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1억인데도 그림을 1억짜리를 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있죠. 아파트는 30억, 40억인데 몇만 원짜리도 걸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문화예술을 소비도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문화가 발달하면 거기서 또 우리가 이런 또 매치 이펙트 같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에도 관심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게 제가 운영하는 그 갤러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북전 작가들인데 초청을 해서 그래서 평창동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장한 그림, 또 이런 그 장애인 작가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전시도 하고 또 아까 그 온라인 워크숍 할 때 그 지하에는 스튜디오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 워크숍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해요. 유튜버로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내 유튜브도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많습니다. 예술작품들. 또 해외여행이나 어디 가더라도 그런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부봉사가 있죠. 초도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여유가 있을 때 난 기부도 하고 봉사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도 가까운 데서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스타키를 운영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경쟁률이 좀 심화가 돼서 그런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건 한 20년을 최고의 이익을 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익을 내는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짠 게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들을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봉사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또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우리 또 그 매출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참전용사들 6.25 때 동란 때 전쟁에
와서 희생된 분들 또 아니면 이렇게 거기서 다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이제 초청해서 보청기를 기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엔군이 유엔에 참석했던 분이 오셔서 근데 연세가 되게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80이 넘으면 되게 난청이 한 8, 90%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청기 무상으로 또 제공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그러고 로타리 활동이나 하고요. 여기 이제 왜 클린턴 대통령이 나온 게 뭐냐면 스타키 우리 본사에 스타키 히어링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각 재단인데 거기에 이분이 이사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 도와주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연탄도 날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틈틈이 봉사를 하게 되면요 어떤 삶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삶도 중요하지만요 남을 위해서 도우면 자기 행복이 더 배가가 돼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차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기 봉사를 하는데 왜 그럴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하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감은 있죠. 자기를 위해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되면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이죠. 모든 걸 다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되게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한 신경 별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골프를 가면 카트라는 게 있어요. 타고 가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카트를 안 타요. 근데 30대 그런 분들은 카트를 타. 건강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제가 20대, 30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있죠, 다. 그쵸? 그전에는 김학영 학장님도 그랬죠.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병 수치. 근데 요새는요, 본인들도 다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달라졌어. 체력도 그래요. 이런 미국에 있는 애들 보면요, 체력을 못 따라가요. 그 체력이 뭐냐면 우리가 경쟁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머리가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도 건강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6년생이거든요. 저도 이제 건강을 유지하려고 뭐 수영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을 특히 균형적인 삶을 하려면 건강이 깨지면 다 무너집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국도 있어요. 근데 애국을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좀 보수적이다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공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국도 중요하다. 저는 아까 카투사에 있으면서도 그런 걸 더 느꼈어요.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저한테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거였는데요. 여기 하나 일할 얘기 드리는데 꽤 오래됐죠. 여기 이제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요. 미국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윌리엄 웨버 대령인데요. 이분은 그 한국전에서 이 손하고 발을 잃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충무회벽을 워싱턴 DC에 하는데 한 50억 정도의 기금이 필요해서 CD를 팔아서 하겠다고. CD가 그때 한 10불 정도 판다 그러면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그림이 좀 상승됐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소장했던 그림을 기증을 하면 그래도 한 4, 50억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기증을 그런 생각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 내가 감동 중에 뭐냐면 여기 기사에도 있는데 카투사가 없었으면 5배, 10배 미군이 희생했을 거다. 굉장히 감동의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 그림을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약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시발이 돼서 그 미국 국회에 승인을 받게 됐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민간인 자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정서를 주면서 돼 있는데 결국은 내가 기증을 다 못했어요. 그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게 기하가 돼서 한국 정부에서 한 200억이라는 거를 국가 재정으로 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 장면이 뭐냐면 바로 2년 전에 추모의 벽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갔었던 건데요. 여기에 가서 그 인터뷰한 게 있어요. SBS에서 방영이 됐는데 그걸 내가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9월 달에 방영이 됐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제일 보람 있게 느낀 건요. 청각 장애인들의 제도를 마련해서 장애인 등록 있는 사람들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추모의 벽을 손집하게 된 그런 효시가 됐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뭐냐면 살면서 여러분들 20대 거예요, 거의. 그래서 20대 좀 전에 저 60대 그런데 살면서 그런 핵심적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내 관심 있는 그런 화두가 있었어요. 그래서 20대에는 열정이었죠. 여기서 제일 흔한 거 요새는 잘 안 하는데 뭐 보이스비 앰비셔스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썼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열정이 있었어요. 데모도 어떤 때 열정적으로 하고 또 공부도 열정적으로 하고 또 놀기도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열정 있게 살았죠. 실수도 하고 열정 있으면 실수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미치는 것도 좋아요. 빠져드는 게 좋아요. 공부에만 빠져드는 거 말고 어디에도 빠져드세요. 나쁜 거에도 빠져드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마약 같은 것만 빠지지 않으면 되죠. 그렇죠? 좋은 거에든 뭐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20대에는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해야 돼. 하세요. 나는 그 외국에 있는 학생들 보면 정말 잘 놀고 그러더라고. 방학 때도 그렇고. 난 여러분들 그래요. 대학에 와서 근데 요새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대학 공부 많이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대학 가면 많이 안 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경쟁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꼭 공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딴 짓도 해야 돼. 열정적으로. 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30대가 딱 되니까 제가 여기 한 30대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스타키의 대리점이었었죠. 이때 이제 긍정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말이죠. 세상이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에디슨 잘 아시죠? 전구를 발명하고 뭐 한 1000가지 발명품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12세 때부터 어려워서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았대요. 근데 또 그때도 연구를 하고 그러느라고 그 연구를 하려고 이제 그 아끼려고 비용 아끼려고 기차 안에서 연구를 하다가 화재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차장이죠. 그 기차 책임자한테 따기를 맞았는데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말이죠. 항상 어떤 행사 때마다 그랬대요. 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된 게. 바로 집중을 하게 돼서 그렇게 발명품을 많이 발견했다는 거죠. 긍정적이죠. 또 여러분들 알 거예요. 마스시다 고노스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파나소닉을 창립하고 내셔널 창업한 분인데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가난해서, 몸이 약해서, 공부를 못해서 성공했대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 가지 속한 분 아무도 없어. 가난하지 않아. 건강해. 공부. 최고의 수재들 아니야. 네? 자부심을 느끼죠. 특히 내가 다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러면 못할 리 없죠. 여러분도 그런 데 있을 거예요. 다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도 슬럼프에 자주 빠지는데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근데 그런 생각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30대 요거 좀 깨달았어요. 근데 40대가 되니까요. 겸손이 제일 내 삶에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겸손하다는 말을 많이 이제 뭐 좋아하는데 강한 자만이 겸손한 거예요. 실력 있는 자만. 강하지 않고 약한 자는 겸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강하게 되고 실력 있게 되면 바로 겸손이야. 그리고 이 겸손에서 나는 연관되는 게 뭐냐면 경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개발 도서나 여러 가지 보면요. 인문 도서 보면요. 많이 들을 거예요. 경청이란 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누구든 뭐라고 하냐면 경청을 잘했던 분이야. 남의 말을 잘 들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건요. 바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남의 말을 못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일 안 좋은 버릇이 뭔지 알아요? 허리 꺾는 거. 말 허리.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직원들이 얘기하면 야 됐어. 나 알아. 그만해. 얘기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경청입니다. 그게 겸손하고 연관이 돼요. 겸손하지 못하면 경청 못해요. 일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험회사 직원인데 그렇게 영업을 잘하는 거야. 야, 비결이 뭐야? 그러고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냥 그래요? 그렇게 말을 막 유도하더래요. 비결이 뭐였어요? 경청이야.
그리고 협상을 할 때도요, 연애할 때도 그래. 말을 많이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설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넌센스야. 가만히 두 사람 대화를 평가해서요, 누가 말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진 사람이야, 그 관계에서.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거기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어느 조직이 있을 때도요, 바로 뭐냐면 경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을 한다고 그래서 우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한 영향이 됐어. 50대가 되니까 사랑이라는 하두가 탁 떠올라. 이 사랑은 뭐냐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내가 도와주고 싶고, 교회나 그런 데가 그런 사랑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50대가 되니까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나라도 사랑을 해야 되고, 국가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런 뭐 로타리 활동이나 뭐 장애인 부모 후원회도 만들고, 바로 그때 만든 겁니다. 60대가 되니까 바로 감사한 거야. 근데 아직은 내가 여태까지 보면 감사한 말 이상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최장수 CEO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잘 된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안 된 것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좀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 듣고 한번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해 보세요. 감사 노트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나 오늘 내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감사했어. 오늘 차를 잡는데 차 어떻게 금방 그 시간 딱 와서 감사했어. 또 아니면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어서 감사했어. 그건 내가 먹었는데 앞으로 갔나? 그런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긍정, 겸손.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한 것도 몰라요. 긍정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 가져요. 그래서 아까 마쓰시다 고노스케 태어나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에디슨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 난 감사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말기암 환자인데 감사하시대. 그랬더니 숨을 쉬게 해서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감사하다는 마음, 그리고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경청하면 성공해요. 감사하면 인생을 성공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실한 행복은 뭐냐면요, 행복을 감사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 오늘 말은 감사로 끝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인가 제가 책이 마감을 줘요.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내가 그 제목을 쓰면서 찾아봤어요. 누가 써요? 감사합니다. 책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목을. 너무 흔해서 그랬는가.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청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두 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얘기한 게. 경청, 꼭 감사. 아까 했던 얘기인데 뭐냐면 이거는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85년 동안을 관찰을 했대요. 한 1,300명을 쭉 했대. 결국 뭐냐면 핵심 요소가 좋은 관계래요. 근데 좋은 관계도 아까 얘기했던 뭐 경청하고 감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학창 시절에 가까이 지내는 경우 보면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난 것보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맨파워가 돼가지고 같이 사회에서도 돕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귀상이 뭐냐면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 제가 또 이 강의한 거 일부는 쇼츠로 제가 한번 귀사남에다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왜냐하면 질문도 많고 굉장히 다 눈빛이 다들 반짝반짝 빛나. 집중력이 있고 수제들이라 그런지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이걸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